안녕하세요. 조선미TV 짧은 질문 명쾌한 해답 조선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질문과 해답이 아니고요. 좀 심도 깊은 얘기를 재미있게 해볼까 합니다. 자, 제목을 제가 둘째를 낳아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하여 라고 지어봤습니다. 자, 이선영 씨. 네, 최근에 둘째 아이를 낳았죠? 네. 지금 몇 개월 됐죠? 이제 4개월 됐습니다. 네. 큰 아이는 몇 살이죠? 9살입니다. 네. 이제 9살짜리 딸이 있고, 네. 4개월짜리 둘째 딸이 있습니다. 네. 제가 특별히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려고 한 이유는 네. 외동 키우는 분이 정말 많아졌어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확고하게 난 하나만 낳을 거야.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인데 둘째를 낳아야 하나? 그러다가 12살까지 고민하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둘째를 최근에 낳은 네. 경험자로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자, 우선 네. 둘째를 갖기로 결심한 게 첫째가 몇 살 때인가요? 첫째가 8살 때 결심을 갖게 됐죠. 네. 불과 얼마 안 됐네요. 네. 네, 초등학교 1학년 때잖아요. 네, 1학년 때예요. 무슨 마음으로? 원래는 정말 생각이 없었는데요. 첫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롭고 자기 편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한번 띵 하고 왜 자기 편이 없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 더 계시죠? 다 자기 편인데? 네. 근데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자기와 좀 뭔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받아들였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거를 뭐 연령대나 세대로 보신 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놀상대로 하고 네, 우선 그게 제일 팩트죠. 자기랑 놀아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게 제일 컸었어요. 놀아줄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라 하면 어른들이 우르르 달려드니까 네, 맞아요. 내 편이 없다고 생각했나 보네요. 네. 자, 뭐 저도 두 아이가 6살 차이인데 뭐 사실 저는 딸이 별 얘기는 안 했어요. 네. 근데 그냥 애가 혼자 있는 게 뭐랄까 혼자 있다는 게 이제 뭐 여기도 맞벌이를 하고 저도 네. 맞벌이를 하는데 맞벌이를 하면 어른이 봐주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얘가 이 아주머니랑 같이 있는 게 뭔가 너무 좀 안타까운 느낌? 근데 저는 제가 직접 못 보는 것도 그렇고 되게 이상한 생각이 한 들었어요. 얘가 하루의 대부분을 가족 없이 지내는구나. 네. 비슷하지만 다른 마음인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꼭 놀상대는 아니었는데 도와주시는 분은 또 바뀔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뭔가 얘가 좀 이렇게 자기 가족이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집은 뭔가 이렇게 현정이하고 이렇게 네. 주고받는 게 네, 공감할 수 있는. 네. 공감이 뭐 되겠어요. 네, 그게 제일 컸는데 사실 지금 나와보니까 전혀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공감 이게 이런 단어를 쓰면 네. 육아가 힘들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치고받기 뭐 이러면 되죠.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현정이가 엄마 내 편이 없는 것 같아. 둘째를 낳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었었는데요. 이제 교수님이 말하신 부분도 저도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한테 설득당한 케이스였어요. 네.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가족이 이 아이 혼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현정이가 외롭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확고하게 저도 둘째를 생각하게 됐죠. 나중에 애가 커서 외롭겠다는 게 실감이 나나요? 사실 실감은 안 나요. 근데 저희 남편도 동생하고 6살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자기가 크고 나서 동생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 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려줬어요. 전 사실 제가 막내다 맞그래면서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또 했지만 크는 과정 동안 동생이 있어서 좋았던 점이 훨씬 더 많았었대요. 네. 제일 큰 기억나는 거 하나. 우선 최근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는 이제 어른들 도움을 받기보다는 저희 이제 도련님이랑 저랑 저희 남편이랑 이제 셋이서 이 사업을 글림이라는 메이커를 만들기 시작한 건데 그때 저는 저희 남편을 다 이해한다고 했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한 30%밖에 안 됐더라고요. 근데 같이 사업을 시작해준 동생이 나머지 70%를 채워준 게 되게 컸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이 아닌 사람도 그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가족끼리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 제일 크겠죠. 네, 그게 이제 믿을만하다. 네,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동생이 있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위로가 됐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저희 시아버지가 한 2,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제 3남매 중에 첫째고 남편은 5남매 중에 막내예요. 장례식 때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5이니까 네. 장례식 때 정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첫째니까 되게 많은 걸 결정해야 되고 네, 네. 저희 친정어머니도 당연히 계시고 동생들도 있었지만 뭔가 되게 어깨가 무거운 느낌? 이렇게 뭔가 머리가 무거운 느낌? 이제 3분의 1이죠. 근데 네. 남편은 막내니까 그냥 약간 장례식장 하객처럼. 아. 저 며느리가 정말 하객 중에서도 정말 네. 늘어져 있는 하객처럼 이렇게 있었고. 근데 위에 이제 형님들이랑 아주버님이 다 하시고 제가 없어져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문하는데 뒤에 또 방이 있어요. 네네네. 상주를 위한 네. 거기 가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네. 저희 딸이 막 밥그릇 날르고 네. 근데 저희 형님들은 저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래갖고 그때 만약에 우리 애가 하나면 엄마하고 아빠 장례식을 혼자 치려면 진짜 힘들겠고 이런 되게 엉뚱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텐데 근데 좀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되게 뜬금없지만 이게 어떤 큰일이 생겼을 때 네. 이런 마음이 좀 들었고요. 그 남편이 이렇게 이선영 씨도 형제가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남편만큼은 아니었나요? 어떤 부분에서요? 가족이 형제가 있으니까 진짜 좋구나 뭐라든지. 저도 사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요. 오빠가 이제 저희 집의 가장 역할을 하긴 했는데 저는 제가 막내다 보니까 그게 되게 당연하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구나. 근데 지금 결혼을 하고 오빠랑 같은 입장에서 보니까 오빠가 없었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야 들더라고요. 지금 사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오빠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구나. 오빠는 나를 위해 희생해줘야 된다라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오빠랑 많은 대화를 하고 같은 이제 엄마 아빠가 되고 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빠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형제가 소중한 걸 나이 들어서 아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내일을 나같이 걱정해 줄 사람이 저는 처음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아니고. 네. 왜냐면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이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언제 들었냐면 이렇게 누워갖고 옛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이렇게 막 많이 돌아다녀서 네. 결혼기념일에 네. 밥을 먹으러 갔는데 네. 한 명씩 번갈아 먹었어요. 아. 한 명은 얘를 보고 한 명은 밥을 먹고. 아. 근데 결혼기념일이면 우리 둘이 결혼한 건데. 아, 네. 근데 갑자기 이제 그때 일이 떠오르면서 웃기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나중에 누구랑 하지? 이 사람밖에 없잖아요. 제가 네. 뭐 친구나 동생을 붙잡고 야 옛날에 나 그랬다 한다고 이렇게 하지. 맞아. 뭐 이렇게 할 사람.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나의 외장 하드네. 외장 하드. 앨범이에요, 앨범. 그래서 안 되겠다,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제 인생에서 많은 기억들을. 네. 그다음에 만약에 형제면 서로 이렇게 다르잖아요. 네. 제가 10살 때 동생은 7살. 그러니까 10살의 시각과 7살의 시각이 서로 다를 텐데 네. 그러니까 같이 겪은 거는 같은 시기를 살았어도 다르죠. 네. 근데 남편은 이게 저한테 제일 소중한 아이들을 함께 키웠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 비디오를 공유한다 그랬죠. 네. 그런 점은 그렇죠.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다음에 뭐 제가 애를 낳았을 때 3월인데 뭐 눈이 왔어. 저는 못 봤는데 남편은 봤어. 네. 그러니까 할 수 없네. 뭐 이 남자밖에 없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치매 걸리면 안 되겠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애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빨리 새 남자를 구해야지 이랬다가 근데 외장 하드를 새 걸로 갈면 성능은 좋지만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가족,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애 키우는 게 한가해지면 또 이렇게 형제들끼리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어땠지? 뭐 이런 것들. 저도 오빠랑 제가 아까 20살까지 전에 방송에서 20살까지 오빠랑 다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오빠랑 같이 형제가 있어서 좋았다라는 생각이 든 건 최근이었는데 이제 같은 그런 이제 육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고민을 얘기를 하고 육아 고민을 하기 전에 또 인간 대 인간으로 오빠를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네, 그게 참 형제여서 좋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성이 다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누구하고도. 맞아요. 자, 현실적인 얘기를 이제 해보면 네. 일단 둘째를 낳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엄두가 안 날 거예요, 대부분. 네, 맞아요. 근데 그 길고 힘든 육아를 다시 네. 해야 되고 네. 돈도 들고 네. 자, 이런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사실 돈 걱정보다는요, 그냥 그런 현실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막 많은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아이를 그냥 건강하게 출산해야지, 그리고 우리 현정이한테 정말 예쁜 동생을 소개해줘야지 라는 그런 포커스만 있었고, 다른 부가적인 생각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 경험에서도 있어요. 첫 번째 큰아이를 낳을 때는 육아부터 모든 출산부터 육아부터 아이가 크는 과정까지 저는 되게 유난스러운 엄마였거든요. 그 유난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아이의 청결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제가 결벽증 환자라고 얘기할 만큼 네, 너무너무 그 과정들이 힘들었는데 예를 하나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화장실을 포기를 못해가지고요. 아이가 큰아이가 5살 때까지 제가 휴대용 변기를 들고 다녔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베개도? 아니요, 집에서는 제가 이제 청소를 하니까. 아니, 이렇게 어디 놀러 갈 때. 네, 항상 휴대용 변기를 어딜 가든. 베개하고 이불도 들고. 아니요, 베개랑 이불은 안 가져갔는데요. 그 베개랑 이불을 쓰지는 않았죠. 네. 가져가진 않았지만 사용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뭐 맨바닥에서 재운다거나, 네. 아니면 수건을 덮어준다거나, 네. 그런 정도로 했는데, 우선 제일 결벽증 중에 하나는 변기였어요, 변기. 변기가 막 이렇게 세균으로 우글우글 하는 것 같았나요? 네, 그 변기에 제 아이가 앉으면 모든 병에 다 걸릴 것만 같았어요. 네, 그래서 아이 휴대용 변기를 들고 다녔는데요. 집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거를 소독하나요? 집에서는 그냥 제가 제 눈에 보이게 청소를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만족을 하고 그게 깨끗할 거라는 이제 집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세제를 갖고 다니지 그러셨어요? 그런 생각을 못했죠. 네, 그냥 외부에서는 그거를 청소를 해도 깨끗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그냥 마음이구나. 네, 너무 불안. 싫은 마음이 제일 컸어요. 근데 변기를 갖고 다니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너무 힘들어요. 아이가 안 놀러 가는 게 낫지. 네, 그래서 저는 나가는 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네요. 네, 특히 외식이 절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외식할 때도. 네. 우선 아이가 제가 그렇게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아이가 화장실을 가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뭐 소변이나 대변이 마려울 경우에 이 변기를 가지고요 차 안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애랑 맞아요. 변기랑. 근데 이 차 안에서도 제대로 된 주차 공간에서 트렁크를 열고 아이를 거기에 앉혀서 변기에서 대소변을 해결하면 괜찮은데요. 예를 들어 똥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저희 아이에게 잘 써요. 근데 그랬었는데 이게 주차 공간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주변에 차가 다니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아야 보니까. 되고, 네. 근데 안 그런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난 떨게 아이를 육아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더 추가가 되지. 먹는 건 또 얼마나 예민해. 네,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이제 뭐 수건 사용을 할 때 이 수건을 오늘 3번 삶지 않으면 아이가 병균에 3번? 네, 감염돼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는 아이가 사용한 수건을 계속 삶아요. 그럼 제 일이 얼마나 아니 그냥 이렇게 많은 수건을 한 번에 절대 그렇게 못했어요. 이 아이가 아침에 사용한 걸 점심에 삶아야 되고요. 점심에 사용한 걸 빨리. 네, 저녁에 삶아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건조시키고 삶은 수건만 아이의 얼굴에 터치를 해야 되는 정말 유난스러운 엄마. 정말 귀한 딸이네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5살 때 유치원에 갔는데요.
하루 종일 화장실 안 가? 네,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변비가 생기고요. 방광염도 생기겠다. 네, 방광염도 한번 생겨서 아. 응급실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제가 시행착오를 하고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8세? 네, 8세쯤 됐을 때 제가 그걸 좀 손에서 놓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교수님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죠. 네. 아무 데서나 똥도 못 넣을 뻔했네요. 지금도 아직까지는 화장실에 대한 공포증은 큰아이가 갖고 있어요. 사실 엄마는 잘 키운다는 마음으로 깔끔하게 네. 해준 건데 네. 정말 예기치 못한.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덜 유난한 엄마 입장에서는 밤에 잠 못 자죠. 안고 다녀야 되죠. 잡아야 되죠. 맡겨야 되죠.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네. 근데 저는 아까 그게 제일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지금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애를 하나 더 낳기로 결심했어. 네. 그러면은 그냥 낳는 것만 생각하고 네, 그렇게 네, 네. 사실 그런 별 큰 생각 안 하고 낳으셨죠? 네, 둘째는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아이를 낳아달라고 하니까 동생을 만들어줘야지. 건강한 아이를 그것도 만들어줘야지. 틀린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큰애가 아이를 낳아달라는 건 아마 옛날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쵸? 딱 네, 이 나이는 네, 네. 아닐 거예요. 근데 네. 그냥 엄마가 마음의 준비가 된 걸 큰애라고 생각한 거죠. 아마 5살, 6살, 7살 때도 그런 말 했을걸요? 네. 동생을 이마트에서 사다 달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내 편이 없어라는 말을 동생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말은 꼭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내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이게 내 편이 없어라. 내가 너무 혼냈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잔소리를 하시나? 근데 내가 마음이 글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또 다른 아이로 연결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큰애가 원해서 낳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네네. 네. 큰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이마트에서 사오든 호프박스에서 네. 사오든 맞아요. 그쵸, 외국에서 사오든 네. 뭐 달에서 내려오든 뭐 옛날에 이제 뭐 펠리컨이 물어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냥 부모님 마음이죠. 부모 마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 건 생각하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첫 애를 낳을 때는 생각 안 했죠. 네. 예, 대부분의 어떤 사람 삶의 기본은 우리가 늙을 때 생각하고 늙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주 많은 기본적인 것들은 흘러가는 건데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생각한 나머지 네. 또 다른 애를 갖는 게 힘든 거 아닌가? 네, 맞아요. 전 네. 그래서 둘째는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까 그런 부분 정도까지만, 네. 동생을 만들어줘야지까지만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네. 많은 걸 낳거든요. 네. 뭐 놀 수밖에 없기도 하고. 네, 우선은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안 되고, 놀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우선 포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써봐서 아이가 병에 걸리지 않는 걸 이제 봤잖아요. 그러니까 큰아이에 써도 있어서 걸릴 병은 또 걸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저희 지금 둘째 아이를 4개월째 낳고 저희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네. 어떻게 하은이 거는 수건을 한 번을 안 삶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써도 죽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 면역력은 타구나. 네, 그랬더니 오히려 건강해지고 좋지 뭐 라고 얘기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그랬던 엄마가 아니었는데. 그러면 둘째가 없었으면 엄마로서 성장할 기회도 없었겠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현정이를 키우면서 네. 계속 그 까다로움이 네, 나이에 맞아요. 맞게 옮겨갔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 큰애가 그래서 좀 예민한 면도 있어요. 제가 사실 되게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에 대해서요? 네. 네. 그러니까 7살 때였을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그때 뭐 외식을 하고 왔다 그러면서 뭐 서울의 모 부유촌에 가서 맛있는 고기를 먹고 왔다. 네. 근데 걱정이에요. 우리 현정이는 거기 고기만 좋아해요. 네. 맞아요. 네. 학교에 가면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급식 먹을 때. 그래서 제가 도시락을 싸줄까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오, 이렇게 해서 네.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네. 지금 생각하면 어떠세요? 엄청 싫은 엄마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본인 그 당시를. 저는 그냥 그 당시 생각하면요. 엄마가 하신다는데 저야 뭐 상관없죠. 부끄럽네요. 네. 심지어 부끄러우시군요. 네. 그래서 도시락
2시?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을 거예요. 선생님이 싫어할걸요? 아, 네. 네. 뭐 그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학교를 안 보내봤으니까. 네. 급식이 감사한 것도 지금은 아시겠죠? 네,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요. 너무 편해요. 네. 그 급식을 고등학교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네. 네. 밥을 안 먹고 오면 네. 큰일 날 것 같아요, 학교에. 그렇죠. 이제 어린이집도 주고 다 주니까 네. 사실 뭐 헤매길 걱정은 맞아요. 저는 그래서 점심은 급식, 저녁은 뭐 컵밥 아, 너무 감사한 컵밥 모르시죠? 컵밥 이렇게 일회용 네, 한 번 먹을 밥과 고기에 맞는 반찬. 네. 네, 그래서 저도 좋아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네, 일도 해결했고, 네. 그러니까 애 낳으면 대충 키운다. 2번 네. 돈? 아예 몰라. 돈은 그냥 고민할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엄청나게 돈이 많지 않은 이상. 근데 제가 보니까 네.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에 돈의 많은 부분은 네. 기본을 뺀 나머지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유모차는 대여도 될걸요? 네. 근데 유모차를 좋은 걸 사려면 2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장난감을 네. 요즘은 이렇게 전기인지 모르고 가는 장난감이 네, 있더라고요. 네.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전기 자동차 같은 예, 거요. 예. 네. 그것도 되게 비쌀걸요. 네, 맞아요. 예, 그거 안 사면 되거든요. 네.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공원 가면 다 있대요. 아.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를 사갖고 며칠 이상 안 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날씨가 좋아야 되죠. 네, 맞아요. 엄마 아빠가 시간이 돼야죠. 네. 근처에 공원이 있어야죠. 네. 그거를 들고 갈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 그 유럽에 한 2주 갔다 왔는데 이렇게 왜 배터리로 가는 심층카 같은 거 있죠. 아, 네네. 그거를 도시 여러 군데다 놓고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아. 결제하면 그걸 탈 수 있어요. 네네. 뭐 15분, 30분. 또 저거를 타야지 하고 2주가 그냥 갔어요. 근데 뭐 남들이 탈 때 너무 좋아 보이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타면은 이제 처음에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쵸. 그 시기를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안 사면 되지, 학습지 안 하면 되지, 전집 안 사주면 되지. 예, 학원 최소한으로 보내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거의 안 듭니다. 아, 네. 그리고 요즘 지원금도 좀 나오죠.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경기도 좋은 것 네, 같아요. 세상 서울은 새로운 모르겠는데 걸 알았어요. 네. 저희 딸도 작년에 제가 여기 송담시 맞나요? 네. 그러니까 타시는 데가 네. 그 청년 수당으로 네. 100만 원을 갑자기 줬어요. 그 지역 네네네네. 지역 카페.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가졌죠.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즘 그 아동 수당 나온다는데. 네네. 아동 수당도 잘 나오고요. 네. 달달이 용돈을 할 수 있는 용돈. 그러니까 이제 분유하고 기저귀는 대략 되죠. 네. 네,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지원이 될 걸요. 네, 지원금도 좋고.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큰애랑 둘째랑 전부 다 육아휴직이 2달일 때 났어요. 네. 그다음에 3달로 되고. 아. 그래서 네. 2달이 저도 어디야? 육아휴직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나라에서 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돈은 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걱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뭔가 내가 많은 걸 해줘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할 때. 네. 근데 이제 애를 키워본 입장에서 네. 애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정말 이마트에서 사다 주건 고급 브랜드를 사다 주건 신경만 쓰이죠. 엄마 네.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저희 딸이 26인데 작년에 산 거 안 입습니다. 올해.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비싼 걸 사면 너무 아까워요. 저희 큰아이도 그래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1년 입고 버린다고 생각하고 옷을 사야 돼서 네. 요즘 인터넷 쇼핑에 10,000원짜리 옷이 정말 그렇죠. 좋더라고요. 네. 네. 많이 사줄 수 있어요. 네. 20만 원이 20개 사줄 수 네,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럼 또 하나의 큰 주제를 이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둘째를 낳을 때 또 엄청 걱정하는 게 큰애가 어떨까 하는 건 것 같아요. 큰애가 너무 뭐 결핍감,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질투심 때문에 너무 지옥 같지 않을까? 뭐 너무 영향받지 않을까? 뭐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자, 그 생각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좀 이렇게 배신감이 들지 않을까? 배신? 네, 엄마 아빠한테 네. 배신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내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남자친구는 너만 사랑할 거야 이러잖아요. 네. 근데 부모는 애를 낳고 엄마는 딴 애를 안 가질 거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왜 배신감일까? 근데 저희 큰아이가요.
제가 둘째를 딱 낳는데 낳는 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애기랑 나중에 누구를 더 1번으로 사랑해? 라고 제가 분만실에서 나오자마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질문을 하지? 그래서 누가 1번이 어딨어? 라고 대답은 해주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저는 그날만 할 줄 알았는데 저 집에 와서도 산후조리가 끝나고 집에 와서도 저희 큰아이는 계속 요즘에도 물어봐요. 엄마, 하은이랑 나랑 둘 중에 누가 1번이야? 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하세요? 둘 다 1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네. 정답이 네. 따로 있는데.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하은이는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네. 네가 1번이야. 현정이한테 얘기해 주면 되죠. 그래요? 얘는 못 그렇게 알아듣잖아요. 얘기를 해도 돼요? 네. 못 알아듣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가서 하은아 지금 4개월인데 할 수 네. 없어. 엄마는 언니가 1번이고 너가 2번이야.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고민이 되는 게 얘한테 1번이라고 대답을 해주면 나중에 그게 너무 당연하게 얘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네가 1번이라는 게 현정이 입장에서 뭐예요? 뭘 의미해요? 엄마가 사랑을 표현해주는 1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안아줄 때 하은이를 먼저 안아줄 거야? 나를 안아줄 거야?를 먼저 지금은 묻는 거죠. 누굴 먼저 안아줘요? 우선 현정이를 먼저 안아줘요. 아, 하은이가 울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은이가 울면 우선 하은이가 울게 놔둬요. 네. 아, 울게 하고 현정이가 네, 안아줘요? 현정이를 우선 먼저 안아줘요. 네. 그거는 옆에 다른 어른이 있어야 가능한데. 저는 우선 육아를 저 혼자 하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이거 도움이 안 되는 네. 대답이에요. 네. 이거 혼자서 두 아이를 봐야 될 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가 1번인데 얘는 울면 바로 똥 싸니까 앉는 건 얘를 먼저 안아줄게. 울을 경우에는. 왜냐면 지금 너가 1번이야를 앉는 거로 결정해 놓으면 되게 많은 엄마들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지금 네가 1번이야가 여러 개가 있네요. 안아주는 것도 또 뭐 있어요? 잠을 잘 때 재워주는 거. 재워주는 네. 거. 네. 자, 이거를 네. 1번이야를 행동으로 다 정해놨으니까 힘드신 거예요. 엄마 마음에 네가 1번이야. 뭐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만 1번이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아니, 안 되잖아요. 네. 딴 집은 안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실제로 뭐 질투하거나 걔 때문에 뭘 뺏겼다는 느낌 안 갔나요? 우선은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요. 그런 점은 좀 제가 고민했던 것보다는 적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래서 터울이 좀 지는 거를 찬성하는데요. 네. 저도 6살 차이다 보니까 저희 딸이 동생을 질투하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갖고 놀까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희 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맞죠. 네. 인형을 다루듯이 그렇죠. 달아요. 뭐 네. 업혀줘, 안겨줘, 네, 맞아요. 뭐 내가 먹일래, 갈래.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돌반이 되면 이제 상황이 역전됩니다. 이제 둘째가 걷고 이렇게 하면. 네. 근데 아마 이제 8살 차이면 좀 덜 할 것 같은데, 이제 저희는 6살 차이인데, 이렇게 동생이 가서 이제 뭘 이렇게 자기 물건을 건드리면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하고 동생은 뭐든지 만지고 싶어 하죠. 그렇죠. 네. 자, 그럴 때 그럼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네. 네가 제일 소중한 건 여기다가 놔. 손이 닿지 않는 곳. 손이 닿지 않는 곳이든 장이든 방이든 거기는 닫아놓으면 됩니다. 네. 네, 둘째는 어차피 손이 안 닿고 그 다음에 엄마 언니가 조기조기 몇 번째 난 저거 꺼내줘 이렇게 안 해요. 그렇죠. 네. 눈에 보이는 걸 가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네가 소중한 건 여기다 놓고 네가 정말 소중한데 망가진 건 엄마가 무조건 사줄게. 별거 없어요. 지금 한 개 있었을 거예요. 노트. 노트를 찢었어요, 동생이. 노트는 사줘야죠. 근데 엄마가 이렇게 알았어 무조건 사줄게 하니까 네. 애가 마음이 편해서 이거 동생이 했으니까 사줘. 어차피 공통되는 놀잇감이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아마 이제 이 터울이 얼마 안 지면 굉장히 키우시는 분들이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터울이 얼마 안 질 때 큰애가 너무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맞아요. 혹시 네. 주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죠? 있어요. 네. 네. 자, 근데 저는 이제 그 질문을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애가 하나 있는데 둘째를 낳으면 큰애가 상처를 받는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자, 상처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상처를 받는다. 글쎄요. 그런 이제 둘째한테 무조건 양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상처라기보다는 그거는 상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상처라는 말을 안 쓰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큰애가 상처를 받는다는 건 내가 부모로서 못할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냐면 동생이 낳는데도 큰애가 상처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걸 상처라고 치면 결혼했는데 남편이 나랑 안 놀아주고 회사 가는 거, 퇴근했는데 남편이 나랑 안 놀아주고 자는 거, 이런 게 다 상처가 되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성장에 필요한 좌절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결혼하고 힘든 일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정말 결혼하고 상처 많이 받으셨죠?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 뭔가 부정적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뭔가 네. 내가 못 겪을 일을 겪은 네, 것 같잖아요. 네. 근데 형제가 생겨서 상처를 받았다는 건 정말 부적절한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럼 마치 이거죠. 남편이 내가 정말 너만 사랑할게 하고 딴 여자를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아빠가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싶어. 이렇게 해서 두 아이를 낳고 새 아이면 새 아이고 이건 전적으로 부모의 결정이고 네. 아이들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큰애가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애를 안 낳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걸 상처라고 생각하면. 네. 그리고 큰애가 있는데 둘째를 낳는데 그러니까 하나인 것처럼 크고 싶으면 둘째를 안 낳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동생이 태어난 큰애는 혼자일 때는 혼자인 상황에서 살아야 되고 둘이면 둘인 상황에 적응해야 되죠. 근데 엄마가 끊임없이 큰애를 안쓰럽게 보는 건 큰애가 형제가 있는 상황에서 못 살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친정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서 계속 울어. 네가 어떡하니?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 어떨까요? 마음이 안 좋죠. 네. 그리고 저도 같은 경우는 좀 있으면 화낼 것 같아요. 나를 그렇게 어린애로 보나?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딸 시집 보내면서 네가 뭘 하겠니?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네가 밥을 하겠니? 청소를 하겠니? 넌 정말 곱게만 컸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그건 제대로 성장을 못한 거겠죠. 네, 네. 네, 그래서 동생을 낳아서 애가 겪는 건 그냥 가족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겪는 거고 그거를 잘 넘어가게 하는 건 부모의 역할일 뿐이죠. 네. 네. 저는 지금 이선원 씨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네. 되게 부러운 건 가족이 되게 협조적이라는 겁니다. 네,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네. 주변에서 이걸 도와주지 않는 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자원을 많이 갖고 계셔서 네. 둘째를 낳아서 키우는 시부모님이 굉장히 예뻐해 주시죠? 네, 우선은 네. 너무 좋아해 주세요. 네, 그럴 때 이제 애들 봐주는 것도 네. 훨씬 더 이렇게 홀가분하게 맡길 수 있잖아요. 네, 또 훨씬 더 도움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자꾸 셋째 얘기를 해서 그게 참 고민스러워요. 제가 지금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네. 얘가 만 18개월이 됐을 때 네. 한 6개월을 혼자 보라고 해보세요. 남편한테요. 네. 둘이 있을 때는 항상 100%. 네. 그래서 그 6개월이 지나서 당신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 하면 하나 더 넣겠다고 하면 돼요. 네. 저는 둘째 날 알겠습니다. 때 남편이 네. 다 키운다는 그 약속을 받았으나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맞아요. 본인이 한 일주일만 봐도 된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할 거면 그러니까 시부모님 다 없는 상황에서 네. 혼자서 보면은 저희 남편은 잠깐 1시간만 보라고 해도 저를 한 10번 이상 찾아요. 네. 그러지 않는 시간을 6개월을 나한테 네. 그러면 셋째가 가능하다. 그렇죠. 네. 내가 뭘 믿고 셋째를 낳겠어. 네. 부모님 언제 아프실지 모르는데.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식구가 몇인지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며칠 날지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부모의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둘째를 안 낳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렇게 만약에 누가 질문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안 나왔으면 그냥 안 지금 둘째를 보고서도요? 네. 아니요, 그거는 후회했었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둘째를 안 낳으면 없는 대로 가족이고, 낳으면 낳은 대로 가족이기 때문에, 둘째를 낳은 다음에 이쪽 가족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둘째를 안 낳은 것처럼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냥 둘째는 있는 거고, 이렇게가 지금 한 거잖아요. 네, 된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둘째를 낳을까 말까 하는 분들은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단순한 게 좋아요. 단순하게 네. 내가 이렇게 이 가족하고 뭐 좀 뭐 아이가 하나 더 있는 가족도 참 좋을 것 같아. 네. 근데 뭐 그게 고생스럽다, 돈이 많이 든다, 요즘은 어떻다, 뭐 우리가 죽으면 어쩌고저쩌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 낳습니다. 막상 나와보면 생각보다 많은 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네. 더 있어요. 제가 네.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하나 해주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애를 낳으면 낳을까 말까 하는 고민은 적어도 없어져. 근데 안 나오면 그 고민이 10년은 갑니다. 아. 제가 볼 때는 죽을 때까지 그때 애를 하나 더 낳았으면 적어도 고민은 없어져요. 네. 네. 그래서 저도 6년 만에 둘째를 낳았는데 얘가 없었음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낳으면 네. 끝이에요. 아, 네. 안 낳으면 안 낳은 걸로 끝이고. 네, 근데 안 낳은 분들은 끝이 잘 안 나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계속 이렇게 안 낳기를 정말 잘한 거야? 막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중에 하나 네. 애가 없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는 계속해서 남편이 죽으면 나는 어떡하지? 그 생각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너는 남편이 죽으면 뭘 어떻게 죽은 거지? 근데 왜 얘는 이런 얘기를 하고 보니까 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뭐 근데 그 친구는 애들이 없으니까 애가 없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부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쪽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그러겠네요.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럼 넌 어떡할 건데 해서 자기네는 둘이 서로 6개월 이내에 따라 죽기로 했대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렇게 끔찍한 말인데 그냥 너는 이렇게 뭐 저보고 누가 애가 먼저 죽으면 어떡할래? 그럼 죽을 것 같은 이런 거랑 비슷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망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는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전혀 없고 그냥 행동으로 저지르느냐 마느냐. 네.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뭐 돈이 없어서 못 키워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냥 형편에 맞게 키우면 되는 거더라고요. 또 알아요 형편이 갑자기 필지? 그렇죠. 뭐 네. 나중에 네가 뭐 복을 갖고 왔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그거는 생각한다고 더 좋은 해결책이 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철학적인 결과죠? 네, 맞습니다. 네, 내키는 대로 해라. 네. 네. 자, 두 아이 때문에 되게 바쁘실 텐데 모처럼 시간을 내주신 이선영 씨 네.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